산속에 버려진 아기를 주워 키운 그 아이의 정체는 죽여라. 저 계집아이를 반드시 찾아 죽여라. 피비린내 나는 그 밤 갓난아기 하나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조선 팔도를 뒤흔든 한 여인이 나타났으니 그녀의 등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늑한 옛날 이야기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엽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도 남원 땅에 월양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한때 남원에서 이름을 날리던 명기였습니다. 15의 기적에 올라 25가지 10년을 풍류객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거문고를 타면 새도 날아와 앉고 노래를 부르면 바람도 멈춰서서 들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었습니다. 35이 된 월양은 이제 퇴기, 즉 은퇴한 기생이 되어 기방 뒷골목 허름한 초가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곱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고운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모아둔 돈은 병든 어머니 약값으로 다 써버렸지요. 이제 남은 것이라곤 낡은 거문고 하나와 텅 빈 쌀독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월양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으로 태어난 것이 팔자려니 이렇게 사는 것도 팔자려니 생각했지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동짓달 금음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빈속에 미음 한 그릇 끓여 마시고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월양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틀림없는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밤중에 아기 울음소리라니? 월양은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울음소리를 따라 뒷산 자락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월양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커다란 바위 밑에 비단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는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느다랗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월양은 허겁지겁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얇은 속적삼만 걸친 몸으로 칼바람을 맞으며 아기를 품에 꼭 안았지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월양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월양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의 눈빛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맑았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월양은 중얼거리며 아기의 강보를 살폈습니다. 비단 강보에는 금실로 수놓은 봉황 문양이 있었습니다. 보통 백성은커녕 웬만한 양반도 쓸 수 없는 귀한 것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보 안쪽에는 작은 주머니가 꿰매어져 있었고 그 안에 옥으로 된 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 옥패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 이것이 내 이름이냐?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월양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연이다. 연꽃처럼 고운 아이가 되거라. 월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었지요. 그런데 아기를 씻기던 월양은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기의 등에 선명한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별자리처럼 반짝이는 붉은 점이었지요. 이게 무슨 표식이란 말이냐? 월양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아기의 온기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 어미가 지켜줄 것이다. 월양은 그날 밤 아기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양은 아기에게 먹일 젖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 젖이 나올 리 없었지요. 월양은 아기를 업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여인들을 찾아다니며 젖을 구걸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젖 한 모금만 나눠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총뿐이었습니다. 기생년이 어디서 아기를 주워왔대? 분명 손님 아이를 빼돌린 게야. 재수 없어. 저리 가. 사람들은 월양을 손가락질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퇴기의 신분으로는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지요. 월양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끝에 사는 박시댁 안악을 찾아갔습니다. 박시댁 안악은 한 달 전에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열흘 만에 죽어버린 슬픈 사연이 있었지요. 아주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월양은 땅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절했습니다. 박시댁 안악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내 젖이 아까워 죽겠구먼. 어디 이리 줘봐. 박시댁 안악은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가 힘차게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며 두 여인은 함께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 젖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 낫지. 그날부터 월양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박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박시댁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아기는 제법 살이 올라 통통해졌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까지 아기에게 주었기 때문이지요. 어미가 못 먹어도 너는 잘 먹어야 한다. 월양은 죽을 쑤어 아기에게 먹이고 자신은 죽 끓인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다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요. 혹시 갓난아기를 본 적 없소? 비단 강보에 쌓인 여자아기 말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입을 열었지요. 그러고 보니 뒷골목 퇴기년이 어디서 아기를 주워왔다더군. 사내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디 사는 년이요? 저 뒷산 자락 허름한 초가요. 사내들이 월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양은 그때 아기를 재우고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옷의 사내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월양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들이 연희를 찾으러 온 자들이라는 것을. 월양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뒷길로 달렸습니다. 담장 밑으로 기어들어가 안방 창문을 열었지요. 아기는 아직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아기를 재빨리 안아 등에 업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뒤에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양은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뒷산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가시던 불에 살이 찢어지고 돌에 발이 긁혀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월양은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달래줄 여유도 없었지요. 얼마나 달렸을까? 앞이 낭떠러지였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사내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끝났구나. 월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낭떠러지 옆에 작은 굴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지요. 월양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꼭 껴안고 굴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월양은 숨을 죽이고 아기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기가 울면 발각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이 근처인데 어디로 사라졌지? 낭떠러지로 떨어졌나? 아래를 수색해라. 사내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월양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도 신기하게 울음을 멈추고 월양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알아듣는 것이냐?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월양은 그날 밤 굴 속에서 아기를 껴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고 눈이 굴 입구까지 쌓였지만 두 사람의 체온으로 서로를 녹였습니다. 연아, 반드시 살아남자. 어미가 목숨 걸고 지켜줄 것이다. 새벽이 밝자 월양은 조심스럽게 굴에서 나왔습니다. 사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원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월양은 아기를 업고 밤낮 없이 걸었습니다. 전라도를 벗어나 충청도로
다시 경기도로 향했지요. 며칠을 굶으며 걸었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걸어 발이 동상에 걸렸고 굶주림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등에 업힌 아기의 따스한 숨소리가 월양을 버티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름을 걸어 마침내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능안이라는 산골 마을이었지요. 월양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 큰 느티나무 아래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월양이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깨어났구먼. 옆에서 늙은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칠순의 노파였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집이요. 느티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지. 월양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기는요? 걱정 마. 옆방에서 잘 자고 있어. 월양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그나저나 넌 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저 아기는? 월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원에서 온 퇴기입니다. 아기는 산에서 주었고요. 월양은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눈밭에서 아기를 발견한 것, 검은 옷의 사내들에게 쫓긴 것까지 말이지요. 할머니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순덕이요. 50년 전에 시집와서 남편도 자식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지. 순덕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지내도 좋아. 대신 나를 도와 일을 해야 할 것이요.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월양은 순덕 할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월양은 능안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순덕 할머니와 함께 두부를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새벽마다 일어나 콩을 갈고 간수를 넣어 두부를 굳혔습니다. 무거운 두부판을 이고 심리기를 걸어 장터에 나갔지요. 힘든 일이었지만 월양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연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연희는 무럭무럭 자라 5살이 되었습니다. 새까만 눈동자에 오똑한 코, 붉은 입술이 참으로 고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보며 입을 모았지요. 퇴기년 아이가 어찌 저리 곱게 생겼을꼬? 저건 분명 보통 아이가 아니요. 연희는 외모만 고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재주가 있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양반댁 도련님들이 서당 훈장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두부를 팔다 말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지요. 천자문 첫 구절을 외워보거라.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르황. 도련님들이 더듬더듬 외우는 동안 연희가 작은 소리로 따라 외웠습니다.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르황. 지부 넓을 주 거칠황.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번 듣고 그대로 외우다니. 내가 방금 뭐라 했느냐? 연희가 또박또박 천자문을 외웠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지요. 이런 신동이 어디 있느냐? 내 어미가 누구냐? 훈장이 월양을 찾았습니다. 월양은 깜짝 놀라 연희를 감쌌지요. 저 아이는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않는 재주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훈장의 말에 월양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월양은 연희의 손을 잡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희가 똑똑하다는 소문이 퍼지면 또다시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월양은 연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연아,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하면 안 된다. 바보처럼 굴어야 해. 왜요, 어머니? 세상에는 내가 똑똑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러니 숨겨야 해.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이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지요. 알겠어요, 어머니. 바보처럼 굴게요. 하지만 천재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연희가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낯선 노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낡은 갓을 쓴 백발의 노인이었지요. 노인의 이름은 이경이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대제학을 지낸 인물이었으나 10년 전 간신들의 모함으로 파직당하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경 노인은 능한 마을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가리지 않고 글을 가르쳤지요. 연희는 서당 담벼락에 귀를 대고 글 읽는 소리를 훔쳐들었습니다. 월양이 서당에 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배우고 싶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이경 노인이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누구냐? 연희가 화들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배우고 싶으면 안으로 들어오너라. 연희는 머뭇거리다 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경 노인은 연희에게 천자문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읽어보거라. 연희는 책을 한번 훑어보더니 책을 덮고 줄줄 외웠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지요. 이경 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논어를 아느냐? 한 번도 배운 적 없습니다. 이경 노인이 논어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연희는 한 번 듣고 그대로 외웠습니다. 이런 천재가. 이경 노인은 전율했습니다. 50년 학문을 익혔지만 이런 재주는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어미를 만나야겠다. 이경 노인은 월양을 찾아갔습니다. 월양은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무슨 볼일이십니까? 이 아이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입니다. 반드시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안 됩니다. 월양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리 완강하시오? 아이의 재능을 썩힐 셈이시오?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십시오.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경 노인은 그 눈물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오? 월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어깨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이경 노인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밀을 지키겠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오. 대신 이 아이만은 가르치게 해주시오. 왜 그리 집착하시는 겁니까? 이경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도 사연이 있소. 10년 전 내가 모시던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그분의 유언이 백성을 위한 인재를 길러달라였소. 이 아이에게서 그 가능성을 보았소. 월양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좋습니다. 대신 절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소. 그날부터 연희는 이경 노인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습니다. 사서삼경을 1년 만에 뗐고 역사서와 병서까지 섭렵했지요. 이경 노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통찰력이 있다. 글의 의미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 연희가 13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경 노인이 평소와 다른 얼굴로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아, 오늘은 내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마. 이경 노인은 품에서 낡은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돌아가신 정승대감께서 남기신 유서이다. 연희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간신 최등룡이 역모를 조작하여 나를 모함하였다. 내 딸과 손녀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갓난 증손녀만은 충직한 내관이 빼돌렸다. 아이의 등에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삼각점이 있으니 언젠가 이 아이를 찾아 원통함을 풀어주기 바란다.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승님, 이것은 내 등의 점을 본 적이 있느냐? 연희는 어릴 때 어머니가 목욕시키며 등의 점을 신기하게 여기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세 개의 점이 삼각형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경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이다. 정승대감의 증손녀, 조선 최고 명문가의 적통이다. 연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 너는 원래 비단 옷을 입고 금침 위에서 잠을 자야 할 귀한 몸이다. 하지만 간신의 음모로 이렇게 숨어 살게 된 것이다.
이경 노인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승대감은 내 은인이셨다. 내가 벼슬길에 오르도록 도와주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친 것이다. 언젠가 가문의 원한을 풀 수 있도록. 연희는 한참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 것이다. 아니, 알아도 말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내가 위험해질까봐. 연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신을 숨기려 했는지, 왜 똑똑한 척하지 말라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승님,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해야 할까요? 이경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최등룡이 아직 권력을 쥐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반드시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힘을 길러야 한다. 이경 노인은 연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연아, 복수는 하늘이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내 능력을 갈고 닦아 더 많은 사람을 도울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니라. 연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세월이 흘러 연희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새까만 머리카락에 맑은 눈동자, 오똑한 코에 붉은 입술이 그림처럼 고왔습니다. 게다가 학식까지 높으니 능한 마을에서는 물론이고 주변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지요. 능한에 신녀가 있다더라. 글도 잘하고 약초도 잘 안다더군. 얼굴이 선녀 같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월양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연희를 숨길 수도 없었지요. 연아, 조심해야 한다. 절대 먼 곳에 혼자 가지 마라. 예, 어머니. 연희는 어머니의 당부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고을 수령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능한의 신녀가 바로 내냐? 그런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내가 어려운 글을 하나 가져왔다. 이것을 해석해 보아라. 수령이 건넨 것은 한양에서 내려온 어려운 공문이었습니다. 수령도 아전들도 해석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요. 연희는 공문을 한번 읽더니 막힘없이 해석해냈습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각 고을에 세금을 더 거두라는 명입니다. 다만 이 조항을 보시면 연희는 공문의 허점까지 짚어주었습니다. 수령은 감탄했지요. 과연 신녀로다. 여자의 몸으로 이런 재주가 있다니. 수령은 연희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수령이 한양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을에 신녀가 있는데 글재주가 보통이 아니다. 여자의 몸으로 대학자도 못 푸는 문제를 척척 풀어내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그 편지가 돌고 돌아 최등룡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최등룡, 10년 전 정승대감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그 가문을 몰살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좌의정의 자리에 올라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지요. 능한의 신녀가 있다고? 예, 대감. 글재주가 뛰어나고 얼굴이 고우며 나이는 20살쯤 된다 합니다. 최등룡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20살, 20년 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아기가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일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내력을 알아보아라. 첩자가 능한 마을로 파견되었습니다. 며칠 뒤 첩자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그 여자의 이름은 연희라 합니다. 퇴기 출신 월양이라는 여인이 키웠는데 20년 전 남원에서 갓난아기로 주워왔다 합니다. 최등룡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남원, 그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최등룡은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승대감의 증손녀라면 자신의 역모 조작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확인하라.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맞다면 최등룡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라. 며칠 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능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무렵 월양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연희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이었지요. 월양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연아. 월양은 연희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연희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휴, 꿈이었구나.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월양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떡 할머니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월양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십니까? 마을 입구에 수상한 사내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어. 너와 연희를 찾는 것 같더라. 월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연아, 월양은 연희를 급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당장 떠나야 한다. 짐을 챙겨라. 연희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월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검은 옷의 사내들이 너를 찾아왔었다. 너를 죽이려고. 저를요? 왜요? 모른다. 하지만 분명 너에게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저들이 너를 없애려 하는 것이다. 연희는 스승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정승대감의 증손녀, 간신의 음모,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20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연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제가 왜 쫓기는지도 모르면서 평생 숨어 살 순 없습니다. 이번에는 맞서겠습니다. 안 된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찌 살라고. 월양이 연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20년간 목숨 걸고 지켜준 딸입니다. 그 은혜를 평생 숨어 살면서 갚을 수는 없어요. 바로 그때 이경 노인이 달려왔습니다. 연아, 월양, 큰일이다. 저들이 마을을 포위했다.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경 노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막을 테니 둘은 뒷산으로 도망가거라. 스승님, 내 걱정은 마라. 나는 이미 늙은 몸이다. 너희가 살아야 한다. 이경 노인은 지팡이를 들고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월양과 연희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뒷산으로 향하는 길목에도 검은 옷의 사내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사내들이 달려왔습니다. 월양은 연희를 뒤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연아, 도망가. 어머니, 어서. 월양은 사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맨몸으로 칼을 든 사내들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해치우고 전연을 잡아라. 사내 하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 연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월양이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달려가 월양을 껴안았습니다. 월양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도망가라. 월양이 떨리는 손으로 연희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를 두고는 못 가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월양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어머니, 연희의 절규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들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연이 그년이 맞느냐? 등의 점을 확인해라. 사내 하나가 연희의 저고리를 찢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 위에서 수십 명의 군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화려한 관복을 입은 젊은 관리였습니다. 어명이다. 모두 칼을 내려놓아라. 사내들이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암행어사 박문수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다. 암행어사. 사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자들을 모두 포박하라. 군졸들이 달려들어 사내들을 제압했습니다. 박문수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연낭자입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찌 저를 아십니까? 박문수가 품에서 서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경 선생께서 한양에 계신 저에게 밀서를 보내셨습니다. 최등룡이 당신을 해치러 올 것이니 막아달라고.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입니다. 스승님, 그리고 이경 선생께서는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박문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승대감의 증손녀, 조선 최고 명문가의 적통이시라지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승대감의 증손녀라고? 그럼 최등룡이 죽인 게 아니었단 말인가?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를 먼저 살려주십시오. 박문수가 군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어서. 어이가 달려와 월양을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칼이 급소를 비껴갔습니다. 월양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밤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살아주세요. 다음 날 아침 월양이 눈을 떴습니다. 연아, 어머니. 연희가 월양을 끌어안았습니다. 살아계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월양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연희가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연희는 스승에게 들은 이야기, 자신이 정승대감의 증손녀라는 사실, 그리고 최등룡이 자신을 죽이려 한 이유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월양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널 쫓았던 것이구나. 예, 어머니. 저는 원래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월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도 어머니이지만 20년간 목숨 걸고 지켜주신 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예요.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쫓기다 죽었을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월양이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라니 이 천한 기생이 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입니다. 며칠 뒤 박문수가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연낭자,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한양으로요? 임금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등룡을 단죄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셔야 합니다. 연희는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기생 출신이다. 궁궐에 들어갈 수 없어. 어머니 없이는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문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임금께서 월양 어르신도 함께 오시라 하셨습니다. 낭자를 20년간 지켜낸 분이라면 반드시 만나봐야 한다고요. 월양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금께서 저를... 그렇습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며칠 뒤 연희와 월양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박문수가 직접 호위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조정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정승대감의 증손녀가 살아있다더라. 최등룡이 역모를 조작한 것이 밝혀질 것이라더군. 최등룡은 어전에 끌려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저 여자가 정승대감의 증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임금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승대감의 증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연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제 등에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삼각점이 있사옵니다. 이것은 정승대감께서 남기신 유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경 노인이 앞으로 나와 유서를 바쳤습니다. 전하, 이것은 정승대감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맡기신 유서이옵니다. 여기에 증손녀의 표식이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임금이 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점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의 몸이라 직접 보여드리기 어렵사옵니다. 대신 상궁을 통해 확인하시옵소서.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궁이 연희를 데려가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상궁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전하, 유서에 기록된 대로 삼각형 모양의 붉은 점이 있사옵니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최등룡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점 하나로 어찌... 아직 끝이 아니다. 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제가 갓난아기 때 쌓여있던 강보와 옥패가 있사옵니다. 이것은 20년간 어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월양이 떨리는 손으로 비단 강보와 옥패를 내밀었습니다. 임금이 그것을 살폈습니다. 이 봉황 문양은
정승대감 가문의 것이 틀림없구나. 임금이 옥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옥패의 연자는 정승대감의 친필이다. 내가 어릴 때 정승대감의 글씨를 많이 보았으니 알 수 있다. 조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정말 정승대감의 증손녀였구나. 그럼 최등룡이 영모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임금이 최등룡을 노려보았습니다. 최등룡,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느냐? 최등룡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는 바로 그때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제가 한 가지 더 증거를 올리겠사옵니다. 연희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최등룡이 영모를 조작할 때 작성한 밀서의 사본이옵니다. 이경 선생님께서 10년간 조사하여 모은 증거이옵니다. 이경 노인이 나섰습니다. 전하, 저는 10년간 최등룡의 만행을 조사해 왔사옵니다. 이 문서에는 최등룡이 정승대감을 영모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임금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등룡, 이것이 사실이냐? 최등룡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권력욕에 눈이 멀었사옵니다. 용서라고? 임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승대감은 나의 스승이셨다. 어린 나에게 학문을 가르치시고 인의를 가르치신 분이다. 그런 분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그 가문을 몰살시킨 것을 용서하라고?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등룡을 당장 의금부에 가두어라. 영모 조작, 무고한 충신 살해,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금이군이 달려들어 최등룡을 끌어냈습니다. 전하,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 최등룡의 비명이 멀어져 갔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아, 아니 연낭자, 내가 겪은 고초가 참으로 컸구나. 연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의 은혜로 가문이 원한을 풀게 되었사옵니다. 감사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임금이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이 너를 20년간 지켜낸 어머니냐? 그렇다옵니다. 전하, 가까이 오너라. 월양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기생 출신이 어전에 서다니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천한 기생 출신이옵니다. 천하다고? 임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눈밭에서 구하고 20년간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이 어찌 천한 일이냐? 그것은 하늘도 감동할 일이다. 임금이 신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분에게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리겠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전하, 기생 출신에게 정경 부인을 이에 있는 자가 있느냐?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년간 남의 자식을 목숨 걸고 키운 것이 정경 부인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냐? 그런 자는 앞으로 나와 보아라.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낭자, 임금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승대감의 가문을 복권시키겠다. 내가 그 가문을 이어가거라. 연희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사옵니다. 며칠 뒤 최등룡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의 죄목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영모 조작, 충신 살해, 무고한 백성 착취, 뇌물수수, 증인들이 줄줄이 나와 증언했습니다. 10년간 최등룡에게 핍박받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등룡의 아들마저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전하, 저는 아버지의 만행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사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양심을 속일 수 없사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과 뇌물 장부까지 바쳤습니다. 최등룡은 결국 능지처참형을 받았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최등룡 앞에 연희가 섰습니다. 20년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최등룡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수는 하늘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줄 뿐입니다. 연희는 돌아섰습니다. 최등룡의 처절한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정승대감 가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뛰어난 학식과 지혜로 임금의 자문 역할을 맡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건의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나라를 움직인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연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월양은 정경 부인이 되어 연희 곁에서 살았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게 생활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월양이 마당에서 꽃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다가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꽃이 참 곱구나. 내 이름처럼.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릴 때 기억하세요? 젖을 구하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던 것. 그럼 어찌 있겠니? 그때 왜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기생신분의 남의 아기를 키우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월양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는구나. 내가 내 품에 안겼을 때 까만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단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싶었어. 월양이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긋 웃었지.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결심했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내가 내 덕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느냐? 내가 없었다면 나는 외롭게 늙어 죽었을 거다. 내가 내 인생을 구한 거야. 연희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인생을 구하신 거예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업어드릴까요? 뭐라고? 내가 나를?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많이 업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업을 차례예요. 연희는 월양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어머, 무거우면 내려놔라. 무겁긴요. 어머니는 제 평생 가장 가벼운 짐이에요. 연희는 어머니를 업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활짝 핀 꽃들 사이를 거닐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저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훗날 연희는 큰 인물이 되어 조선의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것은 벼슬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 월양이었습니다. 연희는 월양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가장 좋은 자리에 묻어드렸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낳아준 은혜도 크지만 길러준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깊다고 말이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월양과 연희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모녀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아늑한 옛날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